젊은 시절에는 삶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살이 되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덮어왔던 그림자, 미완성된 정체성, 억압된 욕망들이 하나하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40살이 지나면 사람은 오랜 세월 짊어졌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짐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40살 이후 삶이 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속삭이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는 것이 왜 위험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장이라는 환상 속에서 보내며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습니다. 융이 설명했듯이 이 시기는 내면 세계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부 세계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내려놓고 사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형성하는 심리적 구성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의 인식이 주로 외부의 기준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는지 판단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고 성급하며 성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신호, 그림자 속의 미묘한 경고, 영혼의 작은 반대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 세계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가려는 심리적 부담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달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융이 임상 관찰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적응 극장과 같습니다. 모두가 역할을 맡고 강해 보이고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을 연기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정체성은 이 시기의 외적인 패턴, 즉 직업 선택, 사회적 지위, 가족과 친구의 기대, 성공에 대한 갈망 등에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일관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큰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단절은 40살 무렵에 갑자기 드러납니다. 인생 전반부의 맹목성과 후반부의 진정한 목소리가 충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면의 균열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홍보에 너무 길들여져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소진, 불만, 무의미한 관계는 모두 신호일 뿐이며 젊음은 이를 성공의 대가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40살이 되면 오랫동안 무시해온 이러한 신호는 마치 쌓인 빛처럼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전반부가 맹목과 동의어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목소리, 억눌렀던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저 밀려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직관은 융이 개성화의 첫 번째 부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의 군중은 더 이상 이 목소리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왜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처럼 느끼지 못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근원은 젊음의 거짓된 명확성에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맑고 명확합니다. 목적, 성공, 수용, 권력, 사회적 관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피상적이며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40살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돌아가던 이 바퀴가 실제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쌓아 올린 삶의 많은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40살 무렵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벅차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전반부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은 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외피를 쌓지 않고는 내면의 핵심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외피가 깨지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문장이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은 삶이 지금 당장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기에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미루었던 모든 감정, 모든 두려움, 그리고 모든 파편은 무의식의 깊은 층에 축적되어 40세가 넘어서야 갚아야 할 심리적 빚이 됩니다. 융이 가장 강조하는 요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잊었다고 의식적으로 믿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서 과거를 살균하려고 수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무의식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모든 세부사항, 모든 거부, 모든 억압, 모든 두려움, 모든 깨진 욕망을 보존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회상이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의 진정한 기원입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위기가 아니라 축적된 내면의 내용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입니다. 젊은 시절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했던 고통,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이어졌던 그림자,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못했던 약점,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심리적 패턴, 부당하게 떠맡았던 책임.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의 기록으로 남고 마흔이 다가오면서 마치 닫힌 문 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처럼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점은 위험과 동시에 재생의 신호입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징, 꿈, 갑작스러운 내면의 혼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지치고 무의미하며 원인 모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이 갑자기 버거워지고, 때로는 사회적 관계가 예전만큼 즐겁지 않게 느껴지고, 때로는 오랜 시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에서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융은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이 상승함에 따라 무의식의 내용이 기존의 정체성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옛 인격은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체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느끼는 시기, 예전에는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당신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침묵해온 자아를 마침내 표면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각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위험 신호를 접하게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억압된 그림자가 폭발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내용이 통제불능으로 방출되면 분노 폭발, 충동적인 결정, 사회적 위축, 의미 상실, 정체성 혼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자는 그림자에 사로잡힌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무의식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통합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피했던 것을 직시하고 거부했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의도된 목적입니다. 자신에게서 숨겨왔던 모든 것을 떠올리고 더 깊은 자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40살 이후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의식의 위기의 근본적인 진실은 사람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노동에서 물려받은 방어 기제도, 사회적 역할도 위안을 주지 못하고 외부 세계의 인정도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와 마주할 때다. 네가 숨겨왔던 모든 것이 내게 자랐으니 이제 네가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꿈이 더욱 강해지고 옛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억압되었던 감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 모든 자료를 의식 영역으로 밀어넣어 개인의 개성화 여정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 당신도 이 시기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심판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쯤에 이를 경험합니다. 40살에 가까워지거나 그 나이를 넘어가는 모든 사람 안에서는 조용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가장 심오한 심리적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인간의 주된 과제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정신이 이러한 외부 패턴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언은
침묵이 아닙니다. 불안, 의미 상실, 과거의 짐, 억압된 욕망, 무너지는 관계,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까지 동반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정체성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개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가족, 그리고 과거에 의해 강요된 정체성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아와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수년간 내면에 품고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두 목소리가 분리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가 요구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진정한 부름입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면서 사람은 자신의 오래된 생활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직업, 관계, 우정,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이상한 소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라는 풍경 속에서 손님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습관은 안전하고 미지의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진정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제 마주할 때다. 개성화의 과정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정신 깊은 곳에서 진정한 경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억압된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들로부터 전체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세 이후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깨달음은 사실 영혼이 당신을 더 큰 온전함으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귀 기울일 때 사람은 점차 외적인 기준에서 내적인 기준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행복을 측정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대신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지위가 아닌 의미와 내면의 일관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사람은 내면으로 향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가 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전환점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지금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각은 개성화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처음에는 고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피로, 침묵의 필요성, 군중으로부터의 고립, 오래된 대화의 무의미함, 이 모든 것은 영혼이 당신을 중심으로 부르는 신호입니다. 개성화는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진실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40살 이후에야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어서야 사람은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한 가면을 쓰고 충분한 정체성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핵심을 형성할 때입니다. 이 핵심이 형성됨에 따라 사람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성공이 아니라 진실성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타인의 그림자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타인의 기대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삶이 지금 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화는 경험의 무게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성숙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조차도 숨겨진 선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40살이 지나면 사람의 지각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날카로움은 젊음의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깊이 꿰뚫어보는 듯한 관계 뒤에 숨겨진 동기를 감지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입니다. 융이 차별화된 지각이라고 부른 이러한 상태는 영혼의 성숙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더 큰 짐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40살이 지나면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말에 담긴 상처, 어린 어조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통제적인 본성 아래에 숨겨진 부족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깊은 내면의 진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계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외로움도 커집니다. 사람이 더 예민해질수록 군중 속에서 더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이제 자명한 지식으로 인식합니다. 이 시점에서 인식은 선물이 아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현재 모습과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봅니다. 이 간극은 어떤 관계에서는 연민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40살 이후에 자신에게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이기심이 아니라 과부하된 인식에서 비롯된 자기 보호적 반사작용입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서 관찰된 많은 사례에서 고조된 자각에 도달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립은 무의식에 의해 시작된 재조직 기간입니다.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 세계의 소음은 견딜 수 없게 되고 사람들 사이의 불성실함, 붐비는 관계의 공허함, 그리고 일상의 거짓된 리듬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대조는 내면의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 시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특히 힘겨운 시기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부담을 인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식이 강해질수록 위험은 정신적 피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위험, 즉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의식 과부하로 인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유연성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인식의 부담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세 이후에 인식이 그토록 강력해지는 이유는 사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수년간 당신을 괴롭혀온 반복적인 패턴, 왜 항상 같은 갈등이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는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가장 건설적인 단계입니다. 지각은 올바르게 관리될 때 안내자가 되지만 잘못 관리될 때 내면의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판단 없이 당신이 주목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0세 이후에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각의 무게를 어떻게 덜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종 침묵에 대한 내면의 욕구로 나타납니다. 이 침묵은 탈출구가 아니라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완충지대입니다. 고조된 지각은 올바르게 관리될 때 안내자가 되지만 잘못 관리될 때 사람은 자신의 지각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위험과 선물 사이에 내적 균형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40살 이후에 삶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우연이나 위기, 피로가 아닙니다. 융이 오랜 세월 인간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관찰한 진화적 필연성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뚜렷한 심리적 시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적응이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적응입니다. 청년기에 인간은 외부의 요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교육, 직업, 지위, 인정, 성공과 같은 외부적 보상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0살이 지나면서 이 나침반은 효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내면 구조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리듬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억압된 부분들을 되살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40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겉보기에 별일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공허함, 의미 상실,
또는 내면의 침체를 느낍니다. 융은 이를 인간 심리학의 진화적 단계로 설명합니다. 청년기의 인간의 삶의 에너지는 외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소모되지만 중년에는 이 에너지를 내면 세계를 조직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체성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내용, 그림자, 억압된 감정,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 목적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살이 지나면서 사람은 과거, 선택, 관계, 그리고 정체성 패턴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마음에 축적된 지식과 영혼의 직관적인 각성이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젊음에는 부족했던 이러한 내면의 성숙함은 중년에 이르러 갑자기 드러나며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일부 시청자들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러한 침묵의 부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40살 이후에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깊은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쇠퇴가 아니라 진화적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개인이 직면하는 질문들도 변화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삶이 나에게 속한 것일까?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었을까? 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나는 것은 삶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후반기에 더 높은 수준의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의해 자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온 모든 외부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40세 이후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즉 직업 변화, 관계의 종식, 새로운 관심사의 등장, 오랫동안 억눌렸던 재능의 출현은 이러한 진화적 명령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서 소외된 정체성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인식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의 초대입니다. 빽빽한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일부 우정이 조용히 침식되고 오랫동안 의미 있어 보였던 가치들이 텅 비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고요함, 덜 붐비는 분위기, 더 깊은 깊이, 더 큰 의미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위기가 아니라 진화의 움직임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듯이 개인 또한 자신의 내면을 깨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40 이후에 말을 거는 이유입니다. 40은 자신의 내면의 법칙을 들을 준비가 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너무 심오해서 젊었을 때는 들을 수 없지만 성숙해지면서 이 목소리는 부름이자 스승으로 나타납니다. 40살이 지나면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초대는 융이 통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지만 후반기에는 내면의 진실이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진실에는 오랫동안 피하거나 억압해온 그림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영혼의 에너지 원천이며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합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식하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결점, 원망, 분노, 심지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재능까지도 하나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만큼 젊지 않습니다. 영혼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통합의 과정은 또한 과거와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단절, 젊은 시절에 내린 잘못된 결정,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정서적 부담, 이 모든 것은 청산을 요구하며 돌아옵니다. 이 청산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왜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매듭이 풀립니다. 이러한 풀림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넓은 인식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외부의 목소리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고 타인의 기대와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해온 사회적 패턴은 더 이상 영혼의 예전과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가 깊어지고 욕구가 더욱 명확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중과의 연결이 아닌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관찰자들은 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격이 해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이 새로운 상태는 같은 몸 안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구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 성숙의 가장 분명한 지표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더욱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범죄가 아닌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민은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여줍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는 사람들은 타인의 어둠을 더 쉽게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0 이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줄어들지만 더욱 친밀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더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은 융이 정신적 온전함이라고 부른 것의 핵심입니다. 통합의 또 다른 차원은 내면의 인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직관은 더욱 강해지고 침묵은 더욱 소중해지며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억눌렸던 이러한 내면의 인도는 후반기에 가장 믿음직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 나침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완전히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40이 넘어서도 같은 내면의 초대를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통합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오랫동안 내뿜어온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어떤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이 모든 것은 통합의 신호입니다. 영혼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려놓는 과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은 더 느리지만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의 중심을 둔 삶의 토대입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명언 중 하나는 인생의 후반부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더 이상 젊음의 절박함이나 사회의 압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40살이 지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바로 이 지점, 즉 자기 자신에게로의 회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귀가 완료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